아마 지금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옛날 어릴 때 주머니에는 항상 동전을 넣고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2022인 지금은 여러분들 주머니에는 동전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이 지갑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지갑조차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바뀐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동전을 들고 다니거나 동전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외국인은 한국인의 계산 능력은 미친 수준 이하라며 놀라워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20대 후반 혹은 30대를 넘어가신 분들은 어릴 때 버스를 타기 위해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아마 동전으로 계산하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버스 요금이 400원, 550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초등학생 때는 색이 비슷한 50원짜리 동전을 마치 100원인 것처럼 100원 5개 대신 100원짜리 동전 4개 사이에 50원짜리 동전 1개를 섞어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에도 당시 50원이면 초콜릿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때의 일이 기억나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실 동전이 떨어질 때 100원 동전과 50원 동전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사님도 아마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냥 넘어가 주신 거겠죠. 이처럼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동전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동전 사용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도 동전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꽤 많은 상황인데요. 한 외국인은 이것과 관련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 있니? 아마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전 세계 IQ 순위를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순위에서 항상 한국인은 1위 혹은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내가 한국에서 살아보니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해.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해. 내 나라에서 10만 달러면 많은 돈이지만 한국에서 1억 원은 큰 돈이 아니며 집조차 살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벗어난 비수도권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의 사장님의 계산 능력은 거의 신과 같아. 한 번은 여러 물건과 음식 재료를 들고 계산을 하기 위해 지갑을 열었는데 하필이면 5만 원권밖에 없더라고. 5만 원권은 약 45달러 정도야. 그런데 내가 산 물건의 총 가격은 1에서 2만 원 사이였어. 그런데 놀랍게도 내 지폐를 받은 점원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게 거스름돈을 주더라고. 솔직히 나는 그 사람이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의심스러웠고 그녀의 앞에서 맞는지 확인하면 미안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후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해봤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조금의 오차도 없더라고. 그녀가 계산한 시간은 진짜 5초도 안 됐어. 그런데도 정확히 암산으로 계산을 해낸 거야. 그녀 앞에 있는 계산대에서 금액을 표시해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가는 슈퍼마켓의 계산대는 계산해주는 기능이 없는 지폐만 보관해주는 오래된 기계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놀랍다고 말하는 거지.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갈 때마다 그녀의 계산 속도가 놀라웠거든. 그런데 5만 원권은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암산으로 계산을 해냈다. 또 한 번은 집에 동전이 많아서 동전 수십 개를 들고 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몇 초 만에 그녀는 계산을 끝냈다. 나는 가끔 그녀가 AI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기도 해. 한국인이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이유가 뭘까?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럼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지폐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고. 동전은 더더욱 보통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지폐와 동전으로 계산한 너를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 한국인이 머리가 좋은 건 이미 유명하잖아. 단순하게 코리아타운만 가봐도 그들이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에는 항상 줄이 밀려있지만 한인마트는 언제나 빠르게 계산해주잖아. 30년 전에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킬 때 항상 말했어. 너가 빨리 와야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으니 무조건 한국인은 없다면 아시아 사람에게 계산을 맡겨라 라고 말이야. 미국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한국은 중학교 때 배운다.
어쩌면 지금은 초등학교 때 배울지도 모르겠네. 일본에서 살다 한국에 오면 미국에서 살 때보다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나는 미국보다 느린 건 일본에서 처음 겪었어. 일본에서 우체국이랑 은행을 가는데 2일이나 걸렸다. 하루에 한 곳씩. 시스템도 느리고 계산도 느린데 심지어 많은 일본인들은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원래 느린 처리가 더 느려지더라. 일본에서 살아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한때 미국을 턱 밑까지 쫓아갔던 나라이며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던 나라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미스테리야. 몇 퍼즐만 빼면 모든 게 완벽한 나라거든. 한국인은 돈을 집착할 정도로 좋아해서 계산이 빠른 거야. 일본이 느린 이유? 돈에 집착하지 않거든. 한국인은 돈을 너무 좋아해. 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머리가 더 좋은 게 아닐까? 미국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살다 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마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야. 마트에서 점원들의 계산이 너무 느려.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점원을 보면 속 터진다. 한국이 그리워져. 나도 그래. 충분히 암산으로 가능한 계산도 계산기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너무 답답해. 그래서 나는 점원이 아시아 사람인 쪽으로 줄을 선다. 만약 그 사람이 한국인이면 나는 그 마트에 갈 때마다 무조건 그 사람에게만 계산을 맡겨. 계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곳에서 무엇이든 빠르게 하고 싶다면 한국인 쪽에 줄을 서면 돼. 나는 공항에서도 항상 한국인 뒤를 따라다닌다. 다른 사람이 보면 오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무조건 따라다녀. 한국인은 확실히 머리가 좋아. 특히 그에게 불편한 것들은 더 좋은 방법으로 바꾼다. 나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한국인은 회사의 많은 부분을 개선했어. 경쟁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싫은 존재지만 동료로서는 매우 좋은 존재야. 언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 영어 같은 경우 숫자가 늘어날수록 글자 수도 길어지고 그 숫자 자체로도 계산을 해야 된다. 하지만 한국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숫자를 세는 게 어렵지 않아. 나도 이것에 완전 동의해. 만약 지금 미국인들이 한글만 배워도 계산이 훨씬 빨라질 거야. 한국어를 배울 필요도 없어. 한글만 알아도 충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글자야. 똑똑하니까 경제가 빨리 발전한 거지. 아마 계산해주던 그 한국인 점원을 보며 다른 한국인은 그녀조차도 느리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 지구 크기에 비하면 인간은 한없이 작듯이 지구도 태양에 비하면 한없이 작잖아. 같은 한국인도 차이가 클 거야. 한국인들은 진짜 머리가 좋아. 특히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은 항상 수학은 학교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녀는 교장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 중 한 명이야. 반면에 아이들이 싫어하기도 하지. 유독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은 이상하게 싫어지더라고. 아마 그녀는 다른 친구들보다 수학에서는 월등히 뛰어났던 것 같네. 맞아, 아시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 나는 아시아에서 7년을 지냈고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태국에서 잠깐 있었어. 내가 살았던 나라 중에서 가장 다채로웠던 것은 한국이야. 그들은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며 마치 쉬지 않고 돌아가는 지구처럼 밤이라는 경계가 없는 느낌이었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